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코스메틱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건데 문자에 밀려가지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품주죠. 화장품주고요.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전년도에 잠시 한한령 해제 뜰 때마다 반짝반짝 했는데 그때 물리신 분들은요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전화번호 한 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문자를 전화번호를 남기는 이유는 제 카카오 단톡방에 있어요. 이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소액주주들이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방이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리딩하는 방은 아니고요. 여기에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제가 비번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스메스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화성 향납읍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립일은요 2014년 3월달에 설립이 되어서 2014년 4월 7일날 상장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최경 200만씨 요렇게 공동대표인가봐요. 근로자 수를 지금 보면요, 근로자 수가 2019년도 12월 기준에 1022명이었는데 2020년 9월 3분기 기준으로 1057명, 한 35명 정도가 늘었네요. 그죠? 총 임금은 지금 현재 520억입니다. 520억. 이게 3분기 기준이에요. 그러면 분기당 한 2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720억이 연내 지출되는 임금일 거예요. 그죠? 이 회사 1인당 평균 임금이 연봉이 6,800만원 정도의 연봉이 나옵니다. 회사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주요 연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연역들은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뭘 했는지 이걸 살펴봐야지 앞으로 향후 미래도 보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한 5개 이것은 중요해 보인다라고만 하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좀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그래야지 어디에 뭘 공장을 설립을 하고 어디에 무슨 법인을 설립을 하고 왜 이 법인을 설립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2014년 3월 달에 코스맥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3월 달에 인적 분할이 되었다라고 하면 14년도에 상장이 되었잖아요. 3월 달에 상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4월 달에 상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인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했을 겁니다. 2017년 9월 평택 물류센터를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때 이제 상해 신공장 가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년도에 강주 코스맥스 화장품 유한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2014년도에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12,000평 공장을 공장 부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요런 것들을 살펴봐야지 이 회사가 미래에 어떤 요런 것들을 살펴봐야지 이 회사가 내수 시장에 국한되었느냐 아니면 해외 시장 진출 교두보가 마련이 되었느냐 요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냐면요, 특히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지금 이 화장품은 솔직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ODM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ODM 방식은요,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것들을 특허권을 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각 화장품 회사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형식을 ODM 방식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OM 방식이라는 게 있죠. OM 방식은 요것도는 생산업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제조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OM은 주문을 받아가지고 화장품 회사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 주문 받은 수량만큼 그렇게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방식을 OM 방식이라고 하죠. 이 회사는 ODM 방식입니다. ODM 방식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상품을 런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회사다.
그래서 OEM 방식보다는요, 저는 ODM 방식이 기술력이 앞서 나가야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브랜드들 한 600개 브랜드에서 ODM1 방식으로 지금 현재 600개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맥스 특수 관계인이 지금 현재 26.57%의 26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13%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는요, 3,800주, 0.04%입니다. 자사주가 너무 적어요. 그죠? 이 큰 회사가 자사주 매입도 조금 해줘야지 주식을 좀 떠받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상승을 좀 끌어낼 수가 있는데, 자사주 이 보유 수량이 너무 적다. 요게 좀 아쉽습니다. 관계사, 연결 관계사,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몇 개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분율들이 되게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결 재무상태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주요 제품은요, 화장품이 109%네요. 조정을 마이너스 9.35%로 해가지고 100%로 맞췄네요. 그냥 화장품주입니다. 아무리 뭐 좀 시간을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도 뭐 볼 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한번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019년도 8월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박스권으로 계속 지금 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가 이미 1년 동안 2020년 1년 동안 박스권이었다. 지금 2020년도에 8월 이후에 상승분이 조금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박스권이 여기서 놀 것이냐 위에서 놀 것이냐 요걸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수급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화장품주가 가려고 그러면 일단 한한령이 해제가 돼야 돼요. 그죠? 한한령이 해제가 되더라도 뭐가 남아있죠? 지금 현재 중국이 우리가 사드 이후에 지금 이 화장품주들이 계속 빠졌잖아요. 그죠?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한한령 이후에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예전에는 생산 위주였습니다. 그죠? 생산 위주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제조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중국이.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조국을 바뀐다는 얘기는요, 화장품 시장도 지금 현재 중국 내수에서는 그 내수 제품들이 지금 시장을 이미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향후 화장품주들이 중국에서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예전처럼 한국 제품이다라고 하면 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화장품주를 지금 쳐다도 보질 않습니다.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요, 뭐 계속 지금 대세 하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대세 하락 구간이다. 여기가 지금 장기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지 대세 전환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코로나가 걸려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1,000명대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뭐 수출 산업을 하는 이 업종들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분도 아마 이 코스맥스 들어왔을 때는 아마 한한령 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이거를 진입을 했을 텐데, 그러면 단타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단타를 치고 말았어야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상승 여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지표를 먼저 보고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 발행 주식 수는요, 1000만 주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98,600원에 장 종료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날짜가 1월 며칠이죠? 오늘 1월 6일입니다. 1월 5일이네요. 오늘 1월 5일이고요. 자본금은요, 5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9,900억입니다. 유통 발행 주식 수는요, 71%, 유통 발행 수는요, 716만 주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1일 거래량은요, 어제 기준으로 97,000주가 거래가 됐고요. 1일 회전율은 1.36%입니다. 거의 수급이 없다. 지금 현재 계속
화장품주는 수급이 없다라는 걸 수치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 유동비율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죠. 이건 뭐 괜찮습니다. 70%. 뭐 조금 낮은 편이에요. 비유동 비율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74%고요. 굉장히 높네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 자본 대비에 283%다. 이거 300% 가까이 되는 거 보는 거 뭐 흔치 않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요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비용을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느냐 보는 거죠. 352%. 요 회사 지금 현재 지금 신용 등급은요, BBB 플러스입니다. 양호하죠.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안정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을 주겠습니다. 수익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310%예요. 자본 대비 부채가 자본 대비해서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본은 낮은 반면에 부채는 높다. 뭐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부채를 끌어안고 부채하고 자기 자본하고 합쳐진 게 이제 총자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자산하고 총자본은 같은 개념입니다. 요게 수익이 1%밖에 안 돼요. 이게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성 지표는 중하 정도 된다. 아무리 이익을 내더라도 지금 현재 매출 구조는 지금 양호한 편은 아니다. 중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성장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 증가가 5% 정도 했고요, 총자산 증가가 3% 정도 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51%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3분기 대비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51%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까지는 아니고요, 중을 주겠습니다. 활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재고자산 회전율, 회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죠? 총자산 회전율도 83%, 거의 한 바퀴 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비유동 자산 회전율도 170% 정도 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활동성 지표는 상 정도를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평가는요, 중 플러스를 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는 제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2015년 기준으로 총자산은 4,300억이었고요. 2016년도 6,600억이었습니다. 2017년도 9,300억이었고요. 2018년도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019년도 1조 2천억이고요. 그러면 부채는 어느 정도로 늘었는지 한번 볼게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질 않았어요. 사실 여기 2017년도에 7천억 정도까지 2018년도 8천억 늘었다가 2019년도에 부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상환할 능력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유증이라든지 투자 자본금들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부채를 많이 갚았겠죠. 그죠? 자본 총계를 보시면요, 960억, 2016년도에 이제 2천억을 돌파를 하고요. 2배로 늘었네요. 그죠? 자본이. 이때 이제 뭐 유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2017년도에는 2283억이었고요. 2018년도에 2418억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3164억. 계속 자본 총계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년도 2019년 기말에 1조 2천억이었는데 지금 3분기 기준으로 1,240억입니다. 총자산은 요 수준으로 올해 마감을 할 것 같고요. 부채 총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기말보다 조금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총자산도 조금 늘을 수 있고, 현재 부채가 한 100억, 한 80억, 60억, 40억, 400억 정도가 늘었네요. 그죠? 400억 정도가 부채가 9,2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부채가 늘었다. 그래서 4% 정도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올 하반기는 부채가 조금 더 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2%고요. 자기 자본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 무정 같은 거는 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포괄손익입니다. 포괄손익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뺄게요. 뭐 상승을 계속 해왔다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17년도에 8,800억, 그리고 2018년도에 1조 2천억, 2019년도에 1조 3천억을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19년도 3분기에 9,770억을 했어요. 그죠? 2019년도 3분기에 970억을 했는데 뭐 마감을 1조 3천억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의 뭐 4천억 정도가 매출이 4분기 때 나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가 추세를 보시면요. 이때까지 3분기 지금 코로나가 끼어 있는데도 지금 3분기까지 매출이 지금 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한 3천억 정도를 더 많이 했다. 3천억 정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매출은 전년도보다는 훨씬 많이 할 것 같아요.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매출 성장성에 비해서 원가는 절감을 이뤄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18% 정도 늘었다.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 5% 정도 늘었고요. 아무래도 인력이 늘었습니다. 그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51% 아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기본 지표 볼 때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아무래도 지금 요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더 상승을 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올 하반기 기준으로 지금 3분기 기준하고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상승분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네요. 그죠? 금융수익 요거는 빼겠습니다. 법인세 빼고요. 당기순이익 그냥 눈으로 보세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양호하다. 150억 정도가 됐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물론 계산은 안정성 지표에서 이자 보상 배율을 계산은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나오더라도 안정성 지표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745억 원의 현금 유입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3분기까지 310억 원의 현금 유입이 되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2배가 330억이 현금 유입이 되었습니다. 작년 기말에 4분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죠. 그죠? 이게 분명히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해서 유입이 됐을 겁니다. 그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올해 매출액이 훨씬 많았어요. 그죠? 매출액도 많았고, 전년도 3분기에 비해서 실적들이 개선이 전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은 전년도보다 지금 적어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현금 유입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짐작으로 알 수가 있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년도보다는 투자활동이 조금 적었다. 마이너스 25%.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보다 적은 금액이 돈이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나왔기 때문에 양호하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양호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현금 유입이 아마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안정성에서는 이 회사 길게 가져가면 배당만 많이 쳐준다라고 하면 그냥 길게 들고 갈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녹화할 때 이걸 지금 이제 전에는 이거 화면을 보고 하니까 고개를 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거 타블렛을 놓고 이거 하다 보니까요 고개를 자꾸 숙여가지고 이 머리통이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는데 이거 좀 거북하네요. 그죠? 제가 좀 고개를 들고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결과가 자, 과거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EPS 2200원, 3700원, 15, 16, 17, 18, 19년도입니다. 3200원, 3100원. 18년도가 가장 많이 벌어들었네요. 한 주당 순이익을 가장 많이 벌어들었고요. 퍽 값은 78배, 31배, 멀티플이 62배, 40배, 20배, 5배. 이 제조업에서 멀티플이 높은 편이었다. 그래서 이 멀티플 때문에 멀티플이 높으니까요 투심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폭을 계속 키워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BPS 같은 경우에는요 주당 장부 가치는 만원, 2만원, 2만1천원, 26,000원, 전년도 기말에 34,000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청산가치죠. BPS는 청산가치입니다. 이 회사를 내가 매각을 했을 때 이 회사가 매각이 되었을 때
청산을 했을 때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4,000원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현재 주가와 얼마나 배수 차이가 나느냐. 현재 주가가 2.34배입니다. 퍼 값은 25배,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퍼값, 멀티플 10배, 이런 거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한 25배, 그래도 저는 이 화장품 시장에서 매출만 따라주고, 요게 이제 보완을 해주는 게, 요게 주당 매출액이거든요. SPS. 이 주당 매출액이 보완을 해줍니다. 한 주당 13만 2천원의 매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PS 값이 0.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보완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현재의 주가가 어느 정도 퍼값을 나오느냐. 멀티플이 64배가 나옵니다. 3분기 기준으로 64배.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1억을 투자를 해서 슈퍼를 마련을 했는데, 슈퍼를 마련을 해가지고 슈퍼에서 매출이 13만 2천원이 나와. 그리고 한 주당 얼마를 정도 버느냐? 3,167원을 벌어. 그러면 이 3,167원을 벌어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이게 멀티플입니다. 퍼값 64배, 64년이 걸려야지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굉장히 길죠. 투자하기 조금 힘들죠. 그래서 퍼값은 길다, 많다. 그러면 요걸 보완을 해주는 게 PSR이다. SPS, 주당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괜찮습니다. 요게 그래도 보완을 해주고 있다. 현금 흐름. PCR 같은 경우에는 주당 현금 흐름이 주당 4,763원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PCR 배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안타깝다. 전체적인 지표 평가를 하자면 저는 중 플러스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장투 종목으로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조정을 조금 더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주식 재무상태표 읽어드리는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재무상태표, 이게 미래 수익을 제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자들의 도움이 되게끔,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코멘트 하나 나가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비대면으로 상담들 해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문자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을 제가, 현금 흐름 막히지 않게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코스메틱, 제가 지금 제 사심을 담아가지고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한한령이 풀리더라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매출을 크게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제가 여기에 잠시 들어가서 보니까요, 지금 국내 내수 시장의 매출이 거의 80%대예요. 80%대. 10%대가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여기에서 더 큰 성장을 가지고 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산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요, 화장품 시장은 지금 이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쯤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퍼값이 높기 때문에 다른 신성장 동력이 여기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은 제가 요즘은 거들떠 보질 않는 겁니다. 올해 한 해도 화장품이 좋아질 것이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 사심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언제나 성투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